안녕하세요. 16년째 영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비키입니다. 영어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영어 고민을 함께 나누다 보면 영어를 싫어하거나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친구들을 생각보다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영어 공부, 영어 책, 영어 교과서라는 이런 말만 들어도, 이런 말만 나와도 벌써 자세부터 달라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런 아이들이 다시 영어와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며 사용하는 핵심 비법들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 공부를 거부하는 이유, 그리고 그 마음을 돌리는 따뜻한 해결책까지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초등학생 시기에 영어를 싫어하게 된 아이들은, 이런 친구들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원하지 않는, 아이에게 맞지 않는 영어 학습이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그냥 진행이 된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남들이 다 하니까, 해야만 하니까, 혹은 부모님의 불안감 때문에 아이에게 맞지 않는 방식의 학습이 강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이나 놀이나 다양한 학습 활동 위주의 수업보다도 문법 위주, 학습을 일찍 시작하는 그러한 학습 성향이 파악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공부가 되는, 또는 어려운 교재를 사용을 하면서 진행하는 수업, 영어 단어와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시험을 보는 구조의 강압적인 그런 학습,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이 돼서 반복이 되다 보면 아이는 영어를 재미없는 것, 어려운 것, 심지어 누가 강요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마치 억지로 먹여지는 약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다시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는 더 이상 공부가 아니라 즐거운 놀이이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다시 열고 영어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먼저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영어를 천천히 노출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그런 게임인가요? 아니면 인기 아이돌 그룹의 노래나 K-pop? 화장품이나 최신 유행 키링 또는 goods 아이템 같은 그러한 것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마다 관심사는 모두 다르고 아이마다 학습할 수 있는 성향이나 노출의 성향 방법, 이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영어 학습의 시작점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로블록스에 푹 빠져 있다면 로블록스 관련 영어 유튜브 채널을 함께 본다거나 게임 속 영어 단어를 찾아보는 것,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영어와 접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가사 중에서 쉬운 영어 단어를 찾아본다거나 해외 팬들이 올린 영어 댓글,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아주 매우 기초적인 영어 단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천천히 그리고 즐겁게입니다. 억지로 이걸 영어로 해야 해 라고 강요하는 순간 아이는 아시죠? 마음의 문을 닫는 그 순간이 돼요. 바로 그 순간이.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에서 영어가 스며들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영어와 연결을 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요, 그 좋아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게 어휘 학습을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페이스에 맞춰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려운 문법이나 긴 문장이 들어간 교재를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단어부터 알아야 해. 네 수준에는 네 학년에는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기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 아이템, 뭐 캐릭터 이름, 짧고 쉬운 단어부터 영어로 말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는데요. 이름절 단어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jump, mine, dog, click, cute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는 팔품사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등 팔품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아이가 좋아하는 대상에 빗대어 설명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캐릭터는 beautiful하네. 이 아이템은 powerful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품사에 노출을 시켜주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단어가 익숙해졌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가장 기본적인 완전한 문장의 구조를 연습하는 거죠. I like Roblox. He sings well. Wow, she is beautiful. 이처럼 아이가 실제로 좋아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도울 수 있게끔 아주 짧고 완전한 문장으로 노출을 시켜주고 연습해보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의 관심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휘를 확장하고 점차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아이의 페이스에 맞게 노출을 하고 학습하다 보면 아이는 영어가 더 이상 외워야 하는 지루한 과목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도구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영어로 말할 수 있다라는 이 성취감은요.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어주는 첫 번째 블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담과 클리닉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바로 뇌과학과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솔루션입니다. 영어를 싫어하게 된 아이들의 경우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뇌 속에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되어서 아주 깊게 각인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영어를 시키는 것만으로 이 뿌리 깊은 거부감을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상담을 통해서 아이의 학습 성향, 평소의 생활 습관, 그리고 기질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이건 아주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시각적인 것에 강한 아이라면 그림이나 영상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도 있고, 움직임이 많은 아이라면 몸으로 체험하는 활동이나 몸을 쓰는 chant, 몸으로 말해요와 같은 그러한 학습 제안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라면 1대1로 충분한 시간을 주어 말할 기회를 주고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도 학습의 포함이고 하나의 솔루션입니다. 외향적인 아이라면 역할극이나 발표를 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크리에이터가 돼서 영어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 예를 들면 지나친 비교, 어려운 학습, 어려운 학습 내용이 들어있는 책, 강압적인 분위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섬세하게 다독여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뇌가 영어를 불편한 자극이 아니라 즐거운 자극으로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걸쳐야 합니다.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는 대부분 없습니다. 다만 영어를 두려워하거나 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존재를 하죠. 우리 아이가 영어를 거부한다면 그건 아이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아이에게 맞지 않는 방식이나 영어를 통해 좋은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키포인트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영어와 연결하기,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연결시켜주기, 마지막으로 뇌과학과 심리학 기반의 맞춤형 솔루션으로 충분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이 방법들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다시 즐거운 친구처럼 느끼고 스스로 영어를 탐색하며 영어 안에서 성장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시 영어와 즐겁게 소통하는 그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이모 삼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까지 모두 온 가족이 행복하고 즐거운 영어만 하시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I'll see you next time. Bye!